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5만원 이하 가성비 무선 이어폰 5가지 리뷰를 제가 했었는데 영상이 다 따로 있다 보니 하나의 영상에 5가지 제품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댓글도 있었고 저도 편집을 하면서 서로 비교를 못하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제품을 한 개의 영상에 다시 담아봤고 제 나름대로의 순위를 정해봤어요. 제품의 선정 기준은 5만원 이하에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AS가 가능한 제품들이고 비교적 최근에 출시하고 판매가 어느 정도 된 제품들만 골라봤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너무 광고가 많은 제품들은 제외를 했고 후기도 어느 정도 참조를 했어요. 영상의 앞부분에는 각 이어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후반부에 무선 이어폰의 구매와 착용 시 주의할 점 몇 가지가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우선 5위는 QCY의 T5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가성비 킹이라 불리는 그 제품이고 정말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바로 그런 제품이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하도 가성비 하길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좋은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 제품이 무선 이어폰의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여러 제조사들의 판매 단가를 낮춰줬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아무튼 우선 특징을 좀 보자면 생긴 게 좀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건 괜찮은데 너무 모다피처럼 생겼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차음을 잡아보면은 아랫부분이 이렇게 살짝 떠요. 그래서 착용 핏도 좀 안 좋은 편이고, 이 이어폰의 아랫부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서 착용을 했을 때 이 귀 사이를 압박해갖고 장시간 착용 시 통증이 좀 빨리 오는 편이에요. 음질은 전 시리즈들에 비해서 굉장히 과했던 저음역대를 좀 낮추고 상대적으로 플랫하게 만들려고 한 모습은 보여요. 이런 부분은 칭찬할 만한데 여전히 뭔가 막을 하나 뚫고 들어오는 그런 먹먹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오늘 나온 제품들 중에 유일하게 이 이어버드 자체적으로 볼륨 조절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후면부에 마이크로 5핀 단자를 탑재하고 있고 C타입 단자가 없는데도 무선 충전도 지원이 안 되죠. 거기다 일정하지 않고 이 지글거리는 화이트 노이즈도 굉장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단점만 있진 않아요. 이 제품의 통화 품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음을 크게 하는 편인데,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바람이 부는 외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데 카페나 실내처럼 조용한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수음량 때문에 상대방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게이밍 모드를 지원한다는 점이죠. 스펙은 65ms지만 실제로는 약 100ms 정도로 동작을 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게임을 즐기기에 충분한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국내 유통사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예전 대비 장점이겠죠. 어쨌든 이 제품은 메인보다는 서브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메인 이어폰이 있는 상태에서 게이밍용으로 별도로 사용하시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위는 앱코에서 만든 비토닉 E04 제품이에요. 앱코는 게이밍 기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이 비토닉 E04 제품은 뭔가 굉장히 애매해요. 다른 제품 대비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엄청난 단점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순위가 4위가 됐고, 어쨌든 이 제품의 장점은 제조사 표기 스펙 대비 긴 재생 시간과 굉장히 작고 가벼운 무게가 있겠죠. 제조사 표기 스펙은 이어버드가 5시간 재생인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플랫 파일로 볼륨 80에 놔둬도 6시간이 지나도 안 꺼졌어요. 표기 스펙 대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어버드를 크레들에 넣어놔도 총 무게가 35g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이어폰들의 크레들 무게 정도 수준인데 뭔가 가지고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큰 장점이겠죠. 아쉬운 점으로는 차음성을 좋게 하기 위해 이 이어 노즐을 굉장히 길게 설계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꽉 눌렀을 때 저는 이어폰이 살짝 밀려 나오면서 차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어 노즐이 길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 시 통증도 빨리 오는 편이고, 음질에서는 저음부가 굉장히 좀 많이 부스트가 돼 있어요.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을 수도 있겠지만 딥저음역에서 약간 디스토션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저음을 과하게 부스팅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3위는 피스넷의 프리고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뮤토리 R2하고 오늘 나온 제품들 중에 음질은 가장 우수한 편인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가 기능 때문에 3위가 됐어요. 우선 장점을 보자면 제조사인 삼지IT에서 직접 설계까지 전부 담당을 했고 7일 이내 음질이 불만족스러우면 환불까지 해준다고 해요. 음질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고음역대에서 약간의 치차름이 느껴지지만 EQ를 살짝 조절해주면 전체 영역에서 굉장히 준수한 소리를 들려줘요. 보컬이나 드럼, 기타, 베이스 이런 악기들의 소리도 잘 들려주는 편이고, 이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제가 듣기에는 공간감이나 해상도, 밸런스에서 굉장히 준수한 소리를 들려줘요. 그리고 퀄컴 칩이 사용돼서 aptX 코덱과 CVC 8.0 기술이 지원된다는 점과 무선 충전은 안되지만 타입C 단자가 채택되었고 이 이어팁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으로는 요 윗부분이 살짝 각져 있어서 귀 모양에 따라서 요 귀 안쪽 부분에 약간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가격은 오늘 나온 제품들 중에 가장 비싼 편인데 무선 충전이 지원 안 되고 전체 재생 시간도 21시간 정도로 짧다는 점이 마이너스가 돼서 3위가 되었네요. 남은 두 제품은 뮤토리 R2와 스카이핏 X죠. 음질과 게이밍 모드가 있다는 점은 뮤토리 R2가 더 나은데 그 외의 편의성에서는 대부분 스카이핏 X가 앞서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은 둘 다 1위로 선정을 했어요. 우선 뮤토리 R2는 제조사인 아론사가 설계, 튜닝, 생산까지 직접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디자인에 가죽 스트랩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제가 봐도 디자인적으로는 예쁜 편이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죠. 음질은 처음부터 하만 타겟을 지향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인 소리를 들려주고, 실제 커브 곡선도 하만 타겟 곡선과 굉장히 유사해요. 전체 영역대 해상도도 괜찮은 편이고 고음역대의 양이 살짝 부족해서 고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음질은 이 포지션에선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게이밍 모드 지원이죠. 게이밍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 96ms의 레이턴시를 보여주는데 실제 측정치도 그 정도가 나오고, 확실히 게이밍 모드, 음악 감상 모드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 충전 단자는 마이크로 오핀이지만 QI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아쉬운 점이라면 이 제품도 공간감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큰 하우징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어 노즐까지 길다 보니까 착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귀에 통증이 좀 빨리 오는 편이에요. 제가 귀가 좀 작아서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너무 큰 하우징 사이즈를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이 스카이핏 X인데, 이 제품은 음질이 굉장히 우수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왜 뮤토리와 함께 1위로 선정을 했냐면, 3만원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무선 이어폰이 갖춰야 할 대부분의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퀄컴 칩을 사용해서 aptX 코덱과 CVC 8.0 기술이 지원되고, 사용시간도 이어보드 단독 10시간, 크레들 포함하면 40시간으로 오늘 나온 제품 중에 가장 긴 편이에요. 거기에 USB-C 타입 단자에 QI 무선 충전까지 지원이 되죠. 그리고 다소 높지만 이런 앙증맞고 귀여운 크레들 사이즈에 IPTX5 등급의 방수까지 지원되고, 게이밍 모드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지금의 무선 이어폰이 가져야 할 대부분의 부가 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된 이어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비토닉 이 공사 제품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얘는 이어 노즐이 짧은 편이라서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특별히 웨이도에 가해지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착용감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음질의 성향은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이어폰들과 비슷하게 저음역대가 약간 과장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오버해서 과장을 해놓은 건 아니고,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음질이에요. 단점이라면 이 이어폰을 착용할 때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안에서 칙칙하고 약간 소리가 나요. 이게 이어폰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아니고 전원을 껐을 때도 소리가 나고, 이 이어버드를 교체해봐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제품 교환을 한번 했는데, 이 하우징이 압력을 받으면 약간 내부에서 어떤 간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착용할 때도 그렇고 버튼을 누를 때도 이 소리가 나니까 그 부분이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단점을 제외하면 퀄컴 칩 사용에 총 40시간의 재생시간, 그리고 C타입 단자에 무선 충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뮤토리 R2와 함께 1위에 선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 무선 이어폰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 봤고요. 다음은 차음과 착용 핏, 음질과 편의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거나 착용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요즘은 커널형 이어폰이 엄청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커널형 이어폰은 특히 오픈형 이어폰에 비해서 차음을 잘 잡아줘야 돼요. 구조적인 한계로 드라이버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오픈형과 달리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이어 노즐을 통해 고막에 최대한 가까운 상태에서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차음이 잘 안 돼서 외부 소리가 같이 들어오면 굉장히 날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어팁을 빼고 들었을 때랑 끼고 들었을 때랑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그래서 이런 커널형 이어폰들은 특히 차음에 좀 신경을 써서 착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무선 이어폰의 착용 핏이랑 관련된 부분들인데,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차음도 중요하지만 이어폰을 예쁘게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콩나물 모양이든 조약돌 모양이든 몸 쪽으로 붙어서 착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게 착용을 하는 것보다는 아랫부분을 이렇게 볼에 딱 붙어서 착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뻐 보이죠. 그리고 이런 조약돌 모양도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착용하기보다는 귓바퀴 안쪽에 이렇게 귀에 최대한 붙게 이렇게 착용해 주시는 게 더 이뻐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어폰하고 귀 모양이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얼굴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 이어폰이 마음에 드셔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어폰을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음이 잘 유지되면서도 예쁜 핏이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많이 연습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음질과 편의성이에요. 무선 이어폰은 상대적으로 크기도 굉장히 작고 무선이다 보니까 음질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의 무선 이어폰은 예전에 비해서는 음질의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음질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이질 못해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이어폰을 구매를 고려할 때 무조건 음질이 좋다는 이어폰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이어폰을 찾아보세요. 이 이어폰들도 모두 소리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음이 강한 이어폰도 있고 고음을 굉장히 쏴주는 이어폰도 있고 전체적으로 플랫한 성향을 보여주는 이어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려는 이어폰이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내 성향과 맞는지 비교해 보시면 더 좋겠죠. 거기다 예전에 유선 이어폰은 음질이 좋은 게 우선이었지만 요즘의 무선 이어폰들은 음질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 충전 단자, 무선 충전 지원 여부, 게이밍 모드 지원 여부 같은 것들처럼 여러 가지 부가 기능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질과 함께 자기한테 꼭 필요한 이런 부가 기능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5만원 이하 무선 이어폰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무선 이어폰은 또 괜찮은 제품이 보이면 제가 자주 리뷰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